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등만 돌린 채 10년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선격이 없다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서서히 고립되어 간다는 가장 슬픈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테크닉이나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친밀감과 그 깊은 심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에도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본질적인 탐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50대나 60대가 되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치부해 버리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기제가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말라서 그렇다는 핑계로 덮어두기에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뇌파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던 도파민과 페니레티라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결혼 후 약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랑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호르몬의 변화를 관계의 단절로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정적인 호르몬이 사라진 자리에 옥시토신이라는 신뢰와 안정의 호르몬이 채워져야 하는데 많은 부부가 이 전환 과정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서로를 향한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를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방치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낯선 타인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50대 이후의 성은 생식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오직 관계의 확인과 쾌락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성생활이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차원적인 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의 경우 갱년기가 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체적인 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감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이때 아내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남성은 본능적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반면 여성은 완경이라는 거대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바닥을 치게 되고 이는 질건조증이나 성교통 같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은 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이런 남녀의 서로 다른 생물학적 시계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나기 시작할 때 침실의 전쟁 혹은 침묵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단지 귀찮은 노동이나 배려 없는 욕구의 배설로 받아들이게 되는 비극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계는 자발적 선교과 반응적 선교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불타오르는 자발적 선교기 주를 이루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반응적 선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반응적 선교기란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상대방의 부드러운 스킨십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그제야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 선교기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제 선교기 없어 혹은 우리는 끝났어 라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데 때로는 입맛이 없어도 막상 맛있는 음식을 한 숟가락 뜨고 나면 잃었던 식욕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중년의 부부관계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기다리면 오지 않지만 시작하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중년의 선교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관계에 대한 정의 자체를 새롭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단순히 삽입과 사정이라는 기계적인 과정으로만 국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수행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서로의 천을 나누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도 유효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거대한 정서적 의식으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아도, 윤활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관계의 빈도가 높은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면역력이 높으며 심지어 수명까지 길다는 데이터가 수두룩합니다. 이는 성행위 자체가 주는 운동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뇌의 노화를 막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좋은 보약을 곁에 두고도 먹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장벽 때문입니다. 20년 혹은 30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캐캐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고 있는 콜레스테롤처럼 부부 사이의 정서적 혈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겪었던 사소한 말다툼이나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돌변하여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뇌는 감정의 영역과 성적 반응의 영역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닫히면 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의 뇌는 이 두 가지가 다소 분리되어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싸우고 난 뒤 화해의 수단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아내에게는 더 큰 모욕감이나 도구화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남성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남녀의 근본적인 뇌 구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냉혈한이라고 비난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짐승이라고 폄하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서는 이성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서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방치해두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주의 엔트로피 법칙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의도적인 노력, 즉 계획된 친밀감입니다. 낭만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운동을 하듯이 부부간의 스킨십과 성생활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 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의 몸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바쁜 현대 사회의 일상과 자녀 문제, 그리고 노후 걱정에 치여서 부부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영원히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지 않아도 괜찮고 절정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옷을 벗고 살을 맞대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상대방을 나의 편, 나의 안전기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를 평가하게 되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역동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와 심리적 장벽이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식어버린 엔진을 다시 예열하고 서로의 타이밍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는 갈등의 패턴 중 하나는 바로 욕구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한쪽은 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과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격자와 도망자라는 아주 해로운 관계의 역동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다가갈수록 아내는 뒷걸음질치고 아내가 멀어질수록 남편은 더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혹은 비난을 퍼붓는 이 악순환은 침실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행동의 규칙을 정하는 이성적인 합의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 낭만이 없다거나 자기적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잡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부부의 성생활도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예측 가능성은 불안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성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남편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져야 비로소 남편의 스킨십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이 약속된 날이 아니라면 남편의 가벼운 터치가 성적인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내는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를 원하는 남편 입장에서도 막연한 기다림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남자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는 남편을 거절해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부들에게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을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밤 10시라고 정했다면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마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이 생기는 것처럼 반드시 다음 날로 연기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까지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의 요구가 지나치게 길거나 자신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20분 혹은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 걷기 힘들지만 출구가 보이는 터널은 견딜 수 있는 법입니다. 딱 20분만 남편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내의 마음속 부담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합의된 성관계는 배려를 기반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것을 통해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선물과도 같은 행위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증명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편들의 태도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남성의 발기력이나 지속력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시절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힘을 과시하려 하거나 포르노그래피에서 본 장면들을 재현하려 든다면 아내는 몸 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적 능력은 발기의 강직도가 아니라 파트너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삽입이 잘 되지 않으면 굳이 삽입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나 입, 그리고 온몸을 이용한 애무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사정이라는 결과물 없이도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이와 후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갱년기 이후의 부부에게 전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여성의 몸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긴 예열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서두르는 남편은 영원히 아내의 닫힌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악기 다루듯이 섬세하게 탐구하고 아내가 어떤 부위를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성관계의 일부입니다. 대화 없는 섹스는 배설에 불과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며 맞춰가는 섹스는 영혼의 교감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비성적인 스킨십의 힘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다정함이 침실 안에서의 열정을 결정합니다.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없다가 밤에만 몸을 요구하는 남편을 좋아할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손을 잡고 있거나 출근길에 가볍게 포옹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작은 터치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서적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억울해하며 항변합니다.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은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지 나를 여자로서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능적인 역할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자 매력적인 여성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고 뱃살이 나와도 남편이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그 느낌이 여성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가능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삶에 활력이 넘치고 서로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 몸의 대화를 통해 깊은 친밀감을 확인한 부부는 낮에 사소한 갈등이 생겨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혹은 우리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나 아내의 질환으로 인해 물리적인 결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의 본질은 삽입이 아니라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피부의 굶주림 혹은 스킨 헝거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타인의 천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관계가 꼭 오르가슴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알몸으로 끌어안고 천을 나누며 잠드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성생활, 즉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좋은 섹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과장된 성적 이미지에 세뇌되어 내 부부 생활은 너무 초라하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부 생활은 영화가 아닙니다. 뱃살이 닿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박한 과정입니다. 이 불완전함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야말로 중년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매력입니다. 이런 소박한 합의와 노력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부부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처럼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칙칙했던 무채색의 일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조차 시작하기 힘든 깊은 골이 파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어 대화조차 시도하기 두려운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테크닉이나 약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섞는다는 것은 마치 깨진 유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물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베인 상처만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부 상담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테크닉이나 비싼 보약을 써도 성적인 반응이 올라올리 만무합니다. 우리 뇌의 변형에는 생존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뇌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며
성적인 회로를 아예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의 대화 방식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대화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사실 정보 교환이나 업무 보고에 불과합니다. 아이 학원비 문제나 공과금 납부,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 문제 같은 기능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서로의 감정을 묻는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감정의 맥락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는데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스위치를 켜듯 성욕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순간이 바로 전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종종 아내의 하소연을 문제 해결의 과제로 받아들여서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공감입니다. 그렇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뇌 속에 있는 긴장 스위치를 끄고 이완 스위치를 켜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채워질 때 성적인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교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남성은 것의 불안과 맞먹는 심리적 타격을 입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비난은 남성의 성기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약입니다. 비록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산다 라는 인정의 말을 건넬 때 남편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침실에서 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의 성생활은 두 사람의 자존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 그 에너지는 성적인 열정으로 치환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루 10분의 기적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하루 딱 10분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함께 견디며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과정은 뇌과학적으로 미러, 뉴런을 활성화시켜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눈맞춤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비성적인 스킨십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은 스킨십을 곧 성관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스킨십이야말로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출근할 때 가벼운 포옹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를 주물러주는 행동, 그리고 잠들기 전 손을 잡아주는 행위들은 성적인 부담감 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게 해주며 이는 뇌에게 우리는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안전한 스킨십이 차곡차곡 쌓여야 아내는 남편의 손길을 경계하지 않게 되고 남편 또한 성적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성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친밀감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하이라이트 장면일 뿐입니다. 또한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밥상에 똑같은 잠옷, 그리고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는 지루함을 넘어 권태를 불러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낯선 여행지를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거나 하다못해 잠자리 환경이나 속옷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받아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이 도파민은 성적인 흥분과 매우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다시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을 화끈하게 하고 난 뒤에 성관계가 더 잘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싸움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가 성적인 흥분으로 잘못 귀인되는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서 함께 등산을 하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는 등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죽어가는 성욕을 깨우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남성은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사정이 지연될 수 있고, 여성은 통증으로 인해 삽입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드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들어가야만 성관계가 끝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구강성교나 수음 그리고 성인용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과 배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들을 연구해 보면 삽입 성교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애무와 구강 성교의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매우 지혜로운 적응 과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새로운 사랑 방식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 배우자가 성적인 욕구가 현저히 떨어져서 도저히 맞추기 힘들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르몬 요법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부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때문에 숨기다가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단순히 남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약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정 상비약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 또한 호르몬 크림이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관계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라는 긴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듯 의무감으로만 사는 부부는 생명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학적 지식과 심리학적 통찰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관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부부의 동반자적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은 부부관계의 정답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의 합의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횟수나 강도에 우리를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 부부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부부는 그저 서로의 등을 긁어주거나 맛있는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에서 더 큰 충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동반자적인 사랑으로의 성숙한 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와 같았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은근하게 타오르며 주위를 훈훈하게 데워주는 모닥불과 같아야 합니다. 불꽃은 금방 사라지지만 모닥불은 관리만 잘하면 밤새도록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한때는 팽팽한 피부와 넘치는 활력을 가졌던 청년이었고 처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숱이 빠지고 배가 나오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파스를 붙이고 있는 그 모습이 흉한 것이 아니라 짠하고 안쓰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험한 세상을 헤쳐오느라 저렇게 늙어버렸구나 하는 깊은 연민과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몸을 성적인 도구가 아닌 귀하게 아껴주어야 할 생명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연민이야말로 시들지 않는 선교의 가장 고귀한 원천입니다. 부부란 서로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주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볼 수는 없지만 오직 배우자만이 나의 찬란했던 젊음부터 초라해지는 늙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그 목격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는 바로 이 완전한 자유와 신뢰를 몸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무언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누는 성행위는 쾌락을 넘어선 성스러운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속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말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아주거나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작은 용기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는 이 세 마디 말이 비아그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최음제가 되어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몸은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먼저 트면 몸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부부의 성생활도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서 더욱 농밀하고 편안한 형태로 숙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숙성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침실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가장 내밀한 안식처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 서툴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뻗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도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부 관계는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함께 가꿔 나가야 할 정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수고로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스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부부관계, 극복, 노하우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